놀이동산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티켓을 끊어야 하듯이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는 바로 입사 서류 작성인데요. 자, 취업 준비생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이 자기소개서, 과연 자소서 잘 쓰는 유용한 꿀팁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그럼 자소서 작성 그 준비 단계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나는 글쓰기 실력이 없는데, 나 감성이 없는데, 나 이과생인데, 이런 고민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자소서는 자서전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에세이나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걱정만 계속하고서 실제로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 정리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잘 써진 보고서의 개요를 보면 상황 분석, 원인 분석, 결과 등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도 보고서를 준비하듯이 나의 도전, 성공, 실패의 경험들과 KSA, knowledge, 스킬, attitude라고 불리는 이 직무 역량을 먼저 잘 분석해서 정리를 해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경험들을 다음에 3단계 기법으로 정리해서 나만의 스토리로 가공을 해보는 겁니다. 첫째, 어떤 경험을 했고, 둘째, 성공이든 실패든 어떤 결과가 있었고, 셋째, 그것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를 적어보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 느낀 점, 또 앞으로 현업에서 적용할 점들이 반드시 있었을 텐데요. 이런 인사이트 부분까지 잘 떠올려 보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람은 똑같은 경험을 해도 남아있는 감정적인 기억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똑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했더라도 이 나만의 스토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팀워크, 리더십, 갈등 관리, 또 협상과 설득, 고객 서비스 등의 경험들이 나에게도 있는지 잘 찾아보시고요. 최근 자소서의 항목을 살펴보면 성공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을 묻는 그런 항목도 있는데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했지만 실패한 경험까지도 분명히 가치가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자,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경험 속에서 이 직무와 관련된 용어나 역량 키워드를 찾아내는 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매대 A라는 과자가 다 떨어져서 창고에서 가져다 놓는 그런 일을 했다면 여러분은 매대 관리, 상품 분석, 재고 관리, 창고 관리까지 하신 겁니다. 또 손님이 컵라면을 먹다 흘려서 밀걸레질을 했다면 이것도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시설 관리, 청결 유지로 연결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동안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서 이 컴퓨터 화면을 열어두고 커서가 깜빡깜빡하는 동안 눈만 깜빡깜빡 했던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지금이라도 시간 낭비 줄이시려면 경험 정리, 직무 역량, 정리부터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소서 작성의 실전 단계로 건너갑니다. 오늘은 모든 항목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노하우, 그리고 회사는 달라도 거의 반드시 작성을 요구하는 성장 과정, 지원 동기 작성법, 핵심 꿀팁 알려드립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이 면접관의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작성한 서류의 모든 항목을 정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는다기보다는 눈에 꽂히는 이 몇 가지 정보를 본다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읽기 쉽게, 친절하게 써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반대로 정말 눈이 피곤하고 읽기 싫었던 자소서의 유형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치 개인의 일기를 쓰듯이 나는 뭐뭐 했다라는 식의 반말투, 이 마침표가 없어서 정말 황당했던 서류, 그리고 주어에서 서술어까지 한 문장이 무려 7줄인 서류도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요. 가능하다면 한 문장은 2줄 이내로 끝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오탈자 검색기를 돌리면 쉽게 수정이 되는 세상인데 잘못된 글자라든가 띄어쓰기 실수가 많은 경우는 지원자의 수준과 성의를 의심스럽게 하고요. 별로 의미도 없고 중요한 단어도 아닌데 불필요한 영어나 한자어를 남발하는 경우 정말 읽기가 불편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살짝 코웃음이 나지 않으셨어요?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으실 텐데요. 실제 있더라고요. 자, 그럼 자소서 작성을 위한 공통 노하우 알아봅니다.
첫 번째, 각 항목마다 첫머리에는 소제목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페이지 분량의 종이신문을 여러분에게 지금 주면서 3분 안에 오늘 기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를 보시겠어요? 그렇죠. 기사의 제목, 굵은 글씨죠. 마찬가지로 이 항목을 다 읽지 않아도 제목만 보면 내용의 유추가 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고객 만족을 위해 달려다닌 런닝맨이라고 쓰면 열심히는 한 것 같은데 막연하죠. 그럼 제목에서도 결과와 실행 방법을 묶어서 표현하면 됩니다. 소제목에 고객 불만 0% 달성을 위한 VOC 관리라고 하면 이 VOC 관리를 위해서 주로 어떤 방법을 썼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어떤 거였습니까? 라고 면접관이 바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면접관에게 친절한 서류의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두괄식으로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이 스토리에는 기승전결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핵심 내용을 앞에 서두에 써두면 읽는 흐름이 잡혀서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의 항목이 정확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기술하라 였다면 저는 A 상품 판매를 위해서 마케팅 믹스인 포피를 활용하여 단계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 아, 이 친구는 포피로 풀어가겠구나 라는 키 메시지가 인지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열심과 성실과 같은 추상적인 단어를 이 단어로만 표현하지 마시고요. 제발 숫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면접에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숫자에 눈이 가더라고요. 특히 자소서 글밥이 많은데 이 숫자들이 간간히 눈에 띄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 숫자는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아쉬운 문장을 보여드리고 바람직한 문장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난해보다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여하는 선배님들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연락을 했고 노력한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라는 문장을 보면 열심히란 기준도 모호하고 노력은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 궁금해지시죠? 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여하는 선배님들의 참석률을 전년도 대비 30% 올리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10명과 3일 동안 1,500분의 동문들께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블러블러블러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훨씬 이야기가 손에 잡히듯 선명하고 또렷해지죠. 자, 이제 회사별 공통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 과정 안내합니다. 이 성장 과정은 단순히 지난 히스토리를 묻는 게 아니라 이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성격이나 가치관,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 사람들과 관계 맺는 그런 특징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되는 겁니다. 성장 과정을 쉽게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직무와의 연계성, 일관성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여정이 지금 지원하는 직무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배우고 성장했다는 걸 내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과일이나 야채 등의 신선식품을 담당하는 MD에 지원하셨다면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 댁에서 자라서 과수원과 텃밭이 주로 놀이터였고 좋은 야채 과일을 재배하는 방법, 또 어떤 것들이 맛있고 신선한지 선별하는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이런 걸 쓰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일반적이지 않은 경험으로 면접관의 관심을 유도하는 겁니다. 저희 집은 요즘 흔치 않는 6남매 가족입니다. 가족 수가 많다 보니까 작은 회사나 조직 사회처럼 움직였는데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했고 그에 따른 상과 벌도 주어졌습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 느낀 점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우리는 타고난 성향과 기질도 있지만 성장 과정에서 생기게 된 중요한 가치관이나 신념이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배경들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끝으로 지원 동기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취업 준비생들 교육을 하다 보면 이 지원 동기 쓰는 게 가장 어려워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이 지원 동기를 쓸 때는 회사가 가진 탁월한 기업 역량과 문화적 역량을 함께 찾아보세요. 이 서두에는 내가 지원한 회사가 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급의 경쟁사들보다 어떤 점이 우월하고 탁월한지 먼저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이 다음은 이런 훌륭한 회사에서 내가 당신들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나의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기여하고 싶다라고 어필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가진 어떤 소프트한 역량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문화적인 측면도 함께 살짝 언급하면서 마지막은 미래지향적인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항상 기억하실 것은 내가 입사한 후 배우고 열공해서 어떻게 성장하겠다는 것보다는 이 조직의 성장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자기소개서 잘 쓰는 유용한 꿀팁,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기초가 탄탄해야 응용도 가능한 거 아시죠? 머리로만 잘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바로 자소서 준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